준비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DNA 회장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줄 줄 모르고 저희 103호를 빌렸는데 저희 지금 사실 운영진 분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운영진 분들은 밑에 계시다가 올라올 거고요. 네, 일단 너무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신청해 주셔서 또 세션 수강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올해부터 따로 출석 앱을 지금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일시적 오류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따 오리엔테이션이랑 1차시 실습이 끝나면 따로 운영진 멘토들이 오셔서 조별로 잠깐 카톡방 만들고 번호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그때 따로 출석을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지금 왓소 앱이 안 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따로 출석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앞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불 안 꺼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그 세션 PPT랑 그 실습 자료들 다 다운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한번 어떻게 다운받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할까 하거든요. 혹시 다운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다운 받으셨나요? 못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분 혹시 설명이 필요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할게요.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세미나 진행할 때 수업 방식이랑 각자 요일에 맞는 스터디 진행 방식, 그 시간, 그리고 저희 베이직 세션의 커리큘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리엔테이션 지나서 이제 저희가 1, 2, 3차시에 진행하는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할 건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처음 공부를 해보신다, 또 아직 프로그래밍에 익숙치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 실력을 쉽게 늘릴 수 있는가, 또 어떤 에러가 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방식입니다. 저희가 세미나는 이제 오늘처럼 화요일 18시 103호에서 진행을 하고 4월 15일하고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5일과 4월 22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따로 세션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장소는 오늘처럼 맨날 당일만 103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강의는 이제 매 주차 녹화를 통해서 이제 DNA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만약에 자신이 세션에 부득이하게 참여하기 어렵다, 아니면 수업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DNA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리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은 45분을 PPT를 사용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10분 휴식을 가진 다음에 45분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실습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45분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다만 수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 그래서 수업 시간은 100분에서 더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한 120분, 2시간 정도니까 6시부터 8시에는 될 수 있으면 세션 참여를 위해 일정을 비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따로 조별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할 때 운영진을 포함해서 한 학회원분들 7명에서 8명 정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칭 내용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하실 때는 매주 한 명씩 이전주차 세미나 내용을 리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주차 과제 수행한 거를 매주 한 명씩 발표하고, 또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서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터디 저희가
또 DNA 세션, DNA 베이직 세션도 열심히 들으러 오셨는데 또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사진, 활동 내용, 또 참여 인원이 누구누구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포함한 스터디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스터디를 진행할 때 저희가 도장을 뽑을 건데 그 도장 미리 작성해서 저희 드라이브나 아니면 기능 파일에다가 인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인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시작 하루 전까지 과제 완성본을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DNA 학회원 출신이라 이제 항상 하는 생각이 한 번 늦게 되니까 망했네 하고 그냥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여유를 두고 좀 지연 제출을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에 감점만 하고 따로 제출을 막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제 제출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과제 제출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저희는 베이직 세션이니까 베이직 부분을 누르면 되겠죠. 베이직을 누르면 똑같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신 것처럼 여기다 올려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과제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과제를 따로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제출할 때 이름을 제목, N주차, 그 이름, 성명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1조다 라고 하면 1주차 과제를 냈다 그러면 1주차 1조 김승엽 이렇게 파일명을 수정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보시면 Q&A 란이 있는데 Q&A에다가는 그냥 저희가 편하게 저희가 글을 작성해서 답변을 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에타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 과 에타에 올렸었는데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에타나 다른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기보다는 DNA 홈페이지에다가 Q&A 올리시면 제가 빠르게 가서 답변을 하거나 운영진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만약에 프로그래밍 실습이 안 된다, 아니면 코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는 거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청강기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DNA의 모토가 교합상장이라고 저희가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DNA 세션을 수강을 하시다가 이거 좀 많이 빡세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버티셔도 저희가 이분 좀 이달이다 하고 이러고 내쫓지 않아요.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DNA 학회 베이직 세션을 수강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아니면 되게 중요한 고정 일정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청강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강기간을 저희가 3차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차시까지 듣고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멘토분들한테 편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차를 하신다고 해서 하차하셨으니까 다음 머러 세션은 못 들어오십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청강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하차를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잠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청강기간 끝난 후에는 저희가 EDA 컴페티션 같은 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강기간 끝난 이후에는 꼭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세션을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학회비를 걷잖아요. 근데 학회비 걷고 저희 주머니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분들에게 굿즈나 상품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도 준비를 해놓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건 아직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받고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4차시 라이브 코딩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청강기간 끝나니까 이제 세션 인원들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 아마 회식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아직 수요조사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인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로 SNS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유튜브는 구독, 카카오
카카오톡은 들어와 주시고 또 홈페이지도 자주 과제 제출이나 이제 다른 걸 다운받으실 때마다 들어가게 될 거니까 꼭 이 부분들은 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되게 편리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따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2주차 금요일마다 저희가 공모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교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상시로 스터디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진하고 같이 뭐 공모전을 나가보고 싶다, 나가서 좀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진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QR코드 있는데 혹시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지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혹시 잘 찍히나요? 네, 저희 어차피 그 지금 보내주신 보내드린 과제가 아니라 PPT에도 이 파일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라도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따로 이제 나올 거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터디 팀 매칭은 다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해드리고요. 지금 사실 인원 중에 몇 명 1차시를 안 오시고 하차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저희가 3차시 그러니까 청강기간 끝난 이후에 최종 인원이 결정이 되면 다시 스터디 팀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또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는 일정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날은 또 제가 고정 일정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조정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저나 멘토분들한테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오늘 3월 11일 OT 진행하고 파이썬 기본 문법 간략하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3차시까지 파이썬 기본 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들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라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베이직 세션의 최종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EDA라고 데이터 우리 어렸을 때 막 배웠던 막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모듈이 판다스인데 그 판다스를 4차시, 5차시에 배우고 그 판다스의 기초에서 시각화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시각화하고 그다음 저희가 어쨌든 사실 저희가 예전에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었으니까 통계를 배워야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간략하게 보다 좀 깊게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EDA 컴페티션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하면서 베이직 세션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이제 따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됐고 이제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좀 알아봅시다. 일단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제가 학과생분들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전과생분들도 22학번 분들이 계신다고 들어서 혹시 본인이 아직 실습 반격이나 아니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몇 명 계시네요. 그럼 오늘 이따가 실습 환경 어떻게 구축하는지까지 한번 간략하게 좀 보고 다음에 같이 실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거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를 애써 볼
만들어 놓고 그걸 저장을 안 해놓으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시 불러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저장을 하고 쉽게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뭐 a, idx, x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저장을 해놓고 이게 어떤 내용,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를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다시 불러오기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식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이 식별자여서 어려운 거지 사실 그냥 변수를 작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 이제 식별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a, idx, x 언더바 1 이런 게 올바른 식별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별자 규칙을 좀 보면 첫 글자는 문자, 그러니까 뭐 a, b, c, d 뭐 아니면 이름 했을 때 김동훈,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어로 시작을 해도 그렇게 식별자는 꼭 첫 글자를 문자 혹은 언더바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예하고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문자고 예를 들어서 느낌표, 뭐 아니면 별, 아니면 괄호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백 사용 불가하고요.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문자 A에다가 어떤 변수를 저장을 해놨는데 대문자 A를 호출하려면 오류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식별자 작성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네이크 케이스, 두 번째가 캐멀 케이스입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사이에 언더바 기호를 사용하는 식별자 작성 방법입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주로 변수나 함수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변수나 함수라는 거는 조금 더 긴 내용에서 배울 거니 그냥 파이썬에서는 변수나 함수를 스네이크 케이스로 저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는 부분이 있다, 뭐 week to day가 있으면 week 띄고 to 띄고 day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작성을 하니까 띄어쓰기 있는 부분에다가 각각 언더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캐멀 케이스입니다. 캐멀 케이스라고 이제 낙타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띄어쓰기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대문자로 바꾼 거를 이제 캐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식별자 방법을 캐멀 케이스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경우는 주로 클래스에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클래스는 조금 더 긴 내용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에서는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로 사용하는 클래스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변수에다가 무언가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그 저장을 하는 거를 어떤 걸 저장하냐, 어떤 형태를 저장하느냐가 이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료형 같은 경우에 쉽게 정의를 내리려면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형, 뭐 아니면 뭐 나선형 이런 거는 이제 문자형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타입하고 소괄호를 쳐주면 이 함수를 통해서 해당 값의 자료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타입에다가 1 이렇게 넣어주면 인트 이제 정수형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입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를 쳐놓고 hello 적으면 string, str 그래서 문자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종류를 좀 찾아보면 데이터 타입에는 이제 정수형, 저희가 앞에서 봤던 1, 2, 3, 4, 5, 6, 7, 8 이런 정수가 있고요. 실수형, 저희가 소수점 붙은 숫자들 다 실수형으로 판단을 하고요. 불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true first, 이제 이진분류 같은 이제 0이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참, 거짓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불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트링, 문자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저장된 자료형을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짜형, 데이트 타임,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럭처럴 타입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있는 각각의 변수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스트럭처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 있는데 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자,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정수로 정의되는 모든 수들의 집합, 말이 어렵게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하고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대 분매점수까지 해서 정수형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자료형들이 있으면 인트 소괄호에다가 안에다가 그 값을 넣으면 정수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nt 해놓고 여기 안에다 10을 넣으면 이제 똑같이 정수형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저희가 처음에 불린이 아까 뭐였죠?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true를 1로, false를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false라는 값을 이제 int, 즉 정수형으로 바꾸면 0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저희 10.0, 이제 뭐 저희가 10.0을 보기에는 10.0이나 10이나 같은 숫자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10.0은 실수형이고 10은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환을 시키면 10.0을 int 함수에다 넣으면 10 그런 식으로 다시 정수형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소괄호나 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소괄호나 대괄호, 죄송합니다. 이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문자열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데, 그걸 int에다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정수형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형도 뭐 똑같겠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할 수 있는 불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정수형을 불린으로 바꾸면 아까 정수형 불린 0은 false, 1은 true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다가 0을 넣으면 바로 false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정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같은 경우에 이제 0보다 큰 숫자들은 다 이제 true 값을 반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non 값, 그러니까 아예 없는 값을 넣어주면 똑같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또한 불린에다 넣으면 true 값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한번 봅시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str 함수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데, 이제 정수형을 문자열로 바꾸면 이제 str하고 괄호 안에다가 10을 넣어주면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작은 따옴표 안에 10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된 10은 아까 나온 정수형이랑 다르게 얘는 문자형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0을 넣어주면 똑같이 지금 소괄호 안에 10.0이 생겼죠. 그럼 얘는 실수형 10.0이 아니라 이제 문자형 10.0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지금 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문자열들로 바뀐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하는 함수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len 근데 이제 length를 이제 줄여서 len 함수로 저장을 해놓은 건데, 이제 len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의 길이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센텐스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김승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숫자를 세냐. 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저희가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제 이름이 있으면 김승영 있다 하고, 얘를 이제 저희가 세보면 저희가 숫자를 원래는 저희가 이거 몇 글자죠? 세 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0부터 세니까 0, 1, 2에서 얘는 길이가 2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텐스 같은 경우에도 센텐스 아까 설명했는데, 이제 센텐스가 이제 변수를 저장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김수영입니다라고. 그래서 이걸 len 함수로 길이를 출력해 보면 제가 뭐 세보면 23글자가 나올 건데, 근데 저희가 len 센텐스를 했을 때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0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20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 표현 출력이 있는데, 이제 단일 작은 따옴표, 또 단일 큰 따옴표, 그리고 3중 큰 작은 따옴표, 3중 큰 따옴표 이렇게 적상을 하셔도 전부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도 문자열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인덱싱이라는 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인덱스 0, 인덱스 1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값들에다가 숫자를 매기는 걸 이제 인덱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싱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인덱싱 예제라는 그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월드하고 대괄호를 적고 0을 넣어주시면 이제 첫 번째 글자인 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엽하고 012 써놓은 것처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를 1이 아니라 0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0을 출력했을 때 첫 번째 글자인 인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작성을 하시면 맨 마지막 글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 예제 하면 마이너스 1이면 맨 마지막 글자니까 제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더 넘어가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하면 뒤에서 두 번째 글자, 마이너스 3하면 뒤에서 세 번째 글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위에서 문자열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를 붙여서 그 번호에 있는 것만 따온 거잖아요. 슬라이싱, 그러니까 이게 썬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를 이렇게 뭐 전체에 출력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세미콜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똑같이 문자열 인덱싱처럼 작성을 하시면 이 전체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마이너스 1 땡땡 하시면 마이너스 1 앞에 것까지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마이너스 1은 아까 위에서 보였죠? 맨 마지막 글자였죠. 그래서 맨 마지막 글자에서 하나 앞 칸까지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명령어를 쓴 거기 때문에 인덱싱 얘까지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0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4번은 저희가 인덱싱 예제를 보면 아까 김승엽 0, 1, 2 이렇게 한 것처럼 얘도 2니 0, 100, 1, 싱 2, 예 3, 제 4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월드 0 콜론 4까지면 인덱싱 예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여기 4까지 되어 있으면 어디 4 앞에까지 슬라이싱을 해줘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인덱싱 1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콜론을 두 개를 작성을 하시고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이제 인덱싱 예제 이거를 거꾸로 문자열을 방향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의 싱 대기 이렇게 거꾸로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형을 보는데, 날짜형 데이트 타임, 아까 자료형 중에서 데이트 타임이 날짜형이었죠. 그래서 이제 날짜형을 이제 생성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오늘에다가 데이트 타임 데이트 오늘이 2025년 3월 11일이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current date time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인지, 마침 지금 딱 6시 30분이네요. 그래서 2025년 3월 11일 18시 30분 이렇게 저장을 하고, current time에다가 이제 다시 18시 30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보면 이제 2025 다시 03 다시 11 날짜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2025 다시 03 다시 11 다시 11 18시 30분 이렇게 하고, 마지막 current time에다가 저희가 오늘의 시간만 저장을 해놨으니까 18시 30분 00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도 저희가 확인해보면 저희 current date ti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2025년 3월 11일 18시 30분 이라는 걸 저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한번 떼어봅시다. 자, current date time에다가 .year 이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주면 이 current date time에 저장되어 있는 연도를 말해주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5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도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weekday까지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weekda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weekda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일을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화요일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일도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첫 번째 요일이 뭐야 하면 월요일이요 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있는 거를 0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은 0당 월요일이 0이고 화요일이 1로 출력이 돼서 저희가 current date time하고 weekday를 작성을 하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1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형에서 날짜형 객체를 만들어 본 건데 이제 포맷이라고 뒤에서 이제 더 배울 건데 이제 2025년 3월 11일 18시 30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을 입력하면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제 포맷을 입력하면 원하는 형태로 날짜형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형식 지정자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데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형에서 아까 저희가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스트럭처 타입이 있었는데 그 스트럭처 타입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걸 뭐 해서 올릴 때 리스트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대괄호 안에다가 그 값들을 넣어서 얘네들 한꺼번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스트 1에다가 이제 보시면 빈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빈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안에다가 뭐 1, 2 같은 정수형을 넣을 수도 있고 뭐 AI,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문자열들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숫자형 문자열을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넣을 수 있는 변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형들을 또 지금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은 것처럼 스트럭처 타입 변수들도 당연히 리스트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딕셔너리나 셋, 집합 같은 다른 스트럭처 타입들의 자료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함수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리스트 쓰고 소괄호를 쳐놓으면 그 안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대괄호 안에 있는 형태로 나와야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대괄호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소괄호 안에다가 어떤 원소들을 넣으면 그게 리스트로 바로 추가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연산 부분도 배워볼 건데 저희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거는 빠르게 생략을 하고 자, 그래서 리스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를 한다고 했으면 이제 리스트 2에다가 1, 2 이렇게 정수형 변수들을 저장을 하고 리스트 3에다가 AI,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문자열들을 저장을 하고 리스트 2랑 리스트 3를 저장을 하면 이제 1, 2, AI,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렇게 총 5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로 변환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산은 마찬가지로 더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곱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두 번 똑같은 원소를 2번 가지게 되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리스트 인덱싱은 저희가 앞에서 배운 문자열 인덱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인덱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 3에다가 이제 0번째 원소를 출력해 주세요 하면 0번째는 맨 첫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AI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중 리스트 인덱싱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지금 리스트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리스트 0을 출력하면 여기 첫 번째 있는 1, 2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호출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또 출력을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인덱싱을 대괄호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번째 있는 1번째 있는 0번째 있는 원소에 1번째 있는 원소를 찾아줘 하면 0번째가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니까 1, 2에서 1, 그러니까 0 다음 1 그래서 2가 출력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문자열 슬라이싱을 했던 것처럼 0번째부터 2번째까지 하면 이제 2까지 출력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까지 출력을 해달라 해서 여기 0번, 1번, 2번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것까지 잘라서 보여줘 라는 거기 때문에 AI, 빅데이터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 3도 보시면 그냥 똑같이 인덱싱 부분을 해주면 -1이라면 거꾸로 아까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 했던 것처럼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AI 이렇게 거꾸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튜플은 그냥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플 인덱싱이랑 슬라이싱도 이렇게 똑같이 앞에 있는 리스트 인덱싱 슬라이싱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앞에 있던 튜플이랑 리스트랑 다르게 이제 키와 밸류라는 것으로 구성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거예요. 저희가 사전을 찾을 때 영어 사전을 보는 거 like를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한국어로 좋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이름 땡땡 김승엽 해놓으면 나중에 뒤에서 이름을 찾았을 때 이렇게 김승엽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키와 밸류가 매칭이 되어 있는 키와 값이 매칭이 되어 있는 이제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지 않는 제가 저장을 했을 때 이름, 학교, 학과까지 저장을 했는데 제 학번을 검색해 보면 저희가 당연히 학번을 저장해 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키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래 있는 딕셔너리 1이 정의되어 있는 데다가 대괄호 열고 학번 해놓고 21 추가해주면 프린트 딕셔너리 1 해주면 다시 여기 학번하고 땡땡하고 21이 추가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트럭처 타입으로 이제 집합인데 집합 저희가 혹시 그 확률 같은 게 안 배우신 분은 없죠? 학교 다니시면서 다 공통 과목이었죠? 저 때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좀 학원이 높아져서 어쨌든 다 배운 걸로 알고 집합은 저희가 아는 그 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면 되고 똑같이 아까 앞에서 리스트 생성했던 것처럼 set이라는 함수로 이 집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특이한 게 있죠. 지금 처음에 1, 2, 2, 3, 3, 4, 4 이렇게 했는데 출력은 어떻게 됐죠? 1, 2, 3, 4만 출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 자료형은 어떤 중복된 값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끝났고 이제 연산자 부분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뭐 저희 이거 모르는 거 없죠? 네, 그래서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A를 1, A를 7, B를 3으로 뒀을 때 그냥 뭐 A 더하기 B는 10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제곱까지 쉬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퍼센트는 나머지 이것도 그냥 출력을 하면 나머지 그냥 나눠봐서 남은 거니까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만 했을 때는 그냥 진짜 계속 나눕니다. 순환소수든 무한소수든에서 계속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숫자가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몫을 알고 싶다. 이렇게 그냥 끝까지 나누지 말고 딱 나눠 떨어지는 데까지만 나눠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슬래시를 2개를 쳐주시면 딱 몫까지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나중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플러스는 B라는 거는 A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A에 원래 7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A라는 값에다가 B라는 값을 더한 값을 저장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A가 원래 7이었으니까 B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러면 A라는 값을 10으로 바꿔달라 라는 함수로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print A를 해서 A를 호출해보면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곱하기도 이제 퍼센트는 나머지니까 이것도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 연산자를 할 건데 이것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크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냥 근데 이제 함수가 있으니까 는 2개를 하면 좌항과 우항이 같다. 그리고 느낌표하고 는 하면 좌항이랑 우항이 다르다. 또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부등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좌항 또는 우항이 크거나 작다. 또 이제 부등호에다 뒤에다 는을 붙여주면 이게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값은 이제 불린 연산자로 나오게 되는데 A, B에다가 7이랑 3을 두시고 그 다음에 print A, 느낌표는 B는 좌항이랑 우항의 값이 다르다기 때문에 A랑 B랑 값이 다르죠. 그러면 맞는 말이니까 true가 출력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 논리 연산자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은 뭐죠? 안에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그냥 리스트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 in이니까 아 이거 안에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A가 1인데 B가 리스트 1, 2, 3, 4를 해주면 A, in B. A가 B에 있나요? 라고 저희 컴퓨터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1이 B 안에 1, 2, 3, 4니까 있죠.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도 그냥 not in은 왜 반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not in B를 하면 true가 아니라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A 있는 A 하면 얘는 true 값이 나오겠죠. 여기 앞에서 좌항과 우항이 같으니까 A는 A다 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1이 0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AND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변에 있는 게 모두 true여야 true가 출력이 되고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이면 true가 출력이 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not false, 그러니까 아니다, 틀린 게 하면 당연히 맞는 거겠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자열 포매팅인데 이제 문자열 안에 어떠한 값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s는 저희가 앞에서 배운 str 문자열을 넣고요. %c는 문자 한 개, 그리고 %d는 정수, %f는 부등호수, %5는 8진수, %x는 16진수, %는 리터럴이나 이제 문자 그 퍼센트 모양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넣는 겁니다. 그 포매팅에서 그 변수 안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s, %d를 그 문자 안에다 두고 뒤에다 %를 붙인 다음에 김승혁 3을 넣어주면 저는 김승혁이고 3학년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 함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실습자료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F스트링 포매팅이라는 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앞에다가 프린트 쓰고 바로 앞에 작은 다운표 앞에 F를 써주고 저는 중괄호 네임이고 중괄호 메이저입니다 라고 하면 네임에다가 김승혁, 메이저에다가 AIPJ융합 경영학과 라고 적어주시면 저는 김승혁이고 AIPJ융합 경영학과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 F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F스트링 포매팅이 되게 유용한 이유가 앞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문자열은 S를 써줘야 되고 뭐 정수는 D를 써줘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게 많았는데 F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3 곱하기 2는 그냥 여기 안에다 연산을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작성이 되고 또 이렇게 미리 변수를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딕셔너리 키를 해당 위치에 삽입해서 이제 바로 출력이 가능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셨는데 저희가 OT를 진행하다 보니까 45분보다 좀 넘어가게 생겼는데 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메소드랑 함수라는 게 있는데 메소드랑 함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냥 메소드는 그 어떤 객체와 연관돼서 사용되는 함수인데 지금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변수 뒤에다가 점 솔트하고 소괄호를 붙인 거를 써주면 1, 4, 3, 5, 6 이제 솔트라는 게 이제 정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4, 3, 5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멈춰서 정렬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의 정의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BS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넣으면 1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랑 함수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다 보시면 메소드는 이게 메소드구나, 함수는 이게 함수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자열 메소드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혹시 아니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뭔가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면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메소드도 마찬가지, 리스트랑 딕셔너리 메소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수를 구현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익혀두시면 좋을 거고, 딕셔너리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계속 사용을 실습을 해보셔서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부분은 끝났고 이제 저희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 문과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하고 분들은 이제
전역하고 프로그래밍 다 까먹어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구글링 아시죠? 뭔지? 물론 이제 요즘 ChatGPT 같은 이제 훨씬 더 좋은 검색 엔진도 있지만, 엔진이 아니라 이제 모델도 있지만, 이제 구글링이 사실 프로그래밍 실력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ChatGPT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력 올리는 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사실 물론 ChatGPT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업 듣고 코드 짤 때 그냥 ChatGPT한테 이거 해도 딸깍 하면 애들 다 해주니까.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래밍 배우실 때는 ChatGPT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강하게 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글링을 하셔서 이런 코드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나 모듈 같은 걸 잘 모르겠을 때 이렇게 함수 아니면 모듈명을 적어주고 인 파이썬 저희가 있으니까 py 적어주시고 하는 알고리즘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겠다면 구구단인 py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나 교재나 GitHub에 정리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GPT한테 이제 그냥 구구단 파이썬으로 구현해줘 하면 그냥 생각하면 다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오르면 크게 좋진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글링을 좀 가지고 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에러 핸들링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에러 핸들링이 훨씬 더 많은 에러 핸들링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주요적으로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콜앱에도 그 AI가 적용이 돼서 저희가 실습 환경을 콜앱으로 사용하는데, 에러 뜨면 그냥 에러 설명해달라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알아서 에러 수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 핸들링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런 오류가 뜨면 이런 오류가 난 거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피터 관련 팁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주피터에 굉장히 능숙해질 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만약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계속 이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지금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초록색이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단축키들이 있는데, 사실 단축키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거 정도는 저희가 많이 쓰는 컨트롤 CV랑 빈셀 삽입, 셀 제거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집 모드는 이제 Shift 탭을 누르시면 이제 툴팁이 켜지면서 이제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어떤 메소드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으니까 Shift 탭을 누르시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사용량 표시는 사실 저희 베이직 세션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데이터를 좀 큰 걸 가지고 실습을 하신다면 이게 데이터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를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서 메모리 사용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이따 또 스터디 멘토들을 좀 만날 거지만 저희 1차식 과정, 저희가 1차식부터 과정이면 다 도망가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 될 과제는 안 냈고요. 조별로 그 이름이랑 그다음 발표 순서 정도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터디 보고서는 작성을 해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보는 것까지가 저희 1주차 과제입니다. 과제 안 됐으니까 많이 도망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베이직 세션 1차식 PPT 내용 끝났고 10분 쉬시고 난 다음에 실습자를 해보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처음에 여쭤봤을 때 그 실습 환경 구축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지금 안 되는 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할 환경은 콜랩이라는 곳인데요. 콜라보레이터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크롬 다 깔려 있으세요? 혹시 안 되시면 크롬 들어가셔서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파일이 저희 오늘 다운받은 그 뭐냐 그 실습 파일 있죠? 그게 이제 IPYMB 파일이라고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찾았으니까 다른 걸 예시로 좀 해볼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뭐 IPYMB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우클릭 하시고 연결 앱에 들어가시면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화면 다 잘 보이시죠? 일단 저희가 순서대로 저희가 했던 거를 좀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셀이라는 걸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나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이제 저희가 셀이 실행됩니다. 써봅시다 한번. 저희가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지금 옆에 이렇게 지금 체크 표시가 났죠.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X라는 거를 10이라고 저장을 해놨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X를 한번 뭐가 저장이 됐냐고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다 그냥 손에다가 프린트 X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저장한 뭐가 나올까요? 제가 저장한 1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변수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그 내용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숫자로 변수명이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23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오류가 났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앞자리에 숫자가 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q 이렇게 붙여주면 다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q23d라는 변수에다가 앞에서 9를 저장을 했으니까 뒤에 q23d를 출력을 해봤을 때 9가 나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혹시 방금 손 드신 분 뭐가 안 되나요? 그냥 기지개 피시는 거?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파이썬 내장 함수 이미 있는 거는 변수로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if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쉬운 거 뭐 있을까요? 위에서 프린트 썼으니까 프린트 해봅시다. 프린트라는 이 함수에다가 7을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지우고 좀 정상적인 뭐 이런 거에 저장을 하면 올바른 함수 변수명을 저장을 하면 똑같이 출력을 했을 때 그냥 출력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는 지금 정수형만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hello world라는 문자열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hello world 느낌표는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지금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세미콜론 치시면 그냥 뭐 다음 줄에다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시면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엔터 치시고 Y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도 저장 가능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 C로 콤마로 이제 변수들을 이제 나눠주고 얘도 똑같이 거의 저장할 거를 똑같이 10, 20, 30 파일을 콤마로 나눠서 이렇게 ABC에다가 한꺼번에 10, 20, 30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ABC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저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변수를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저희 이제 델리트라는 지금 노트북에 키 있죠? 그것처럼 저희 똑같이 약어로 del 하고 저희가 저장해서 함수들을 적어주시면 이제 다시 함수가 삭제가 함수가 아니라 변수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다시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name a is not defined, a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를 앞에서 적은 a를 정의를 했는데 지금 del 함수를 사용해서 a라는 변수를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a를 적었을 때 a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료형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int 뭐였죠? int 정수형이었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로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타입 바로 소괄호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어떤 뭔가를 넣으면 이제 얘가 어떤 형태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타입 4 얘는 4는 정수형이니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얘 형태는 int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loat은 이제 뭐였죠? 저희가 실수형이었죠. 소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타입 4.0 써주시면 4.0 소수죠. 컴퓨터가 인식하기엔 점 몇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플롯으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링은 문자열이었죠. 그래서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이제 문자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 소괄호 치고 4.0을 죄송합니다. 계속 실수하네.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4.0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스트링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작은 따옴표를 지우면 다시 또 실수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변수를 지정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쓰냐 마냐 뒤에다 점령을 찍냐 마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수형과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이제 int 10 같은 경우에 int 함수가 뭐였죠? int 함수는 이제 어떤 문자를 어떤 걸 넣었을 때 얘를 정수형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였죠. 그래서 방금 써져 있던 것처럼 int 10을 넣어주면 정수형 된 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int true 그냥 불린 연산자는 true를 1로 적용했었죠. 그래서 얘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1이 출력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1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슨 형태죠? 이제 실수 형태죠. 점 0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 0이 붙어 있으면 원래 실수 형태인데 그럼 그걸 int를 실어주면 다시 10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으면 문자형이었죠. 그 문자형을 이제 바꿔주려면 int를 넣어주면 얘도 똑같이 정수형 10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loat 그냥 실수형으로 10을 바꿔주려면 실수형은 점 0이 붙어 있거나 뭐 뒤에 소수가 붙어 있으면 되니까 10에다가 뒤에 점 0이 붙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0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변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loat false 같은 경우에는 0이니까 여기는 0.0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린 연산자를 좀 봅시다. 참하고 거짓을 표현해주는 게 불린 연산자였죠. 그래서 불하고 0을 하면 0은 false에 대응되는 거였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false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불 5를 써주시면 1보다 큰 건 다 true로 출력이 됐었죠. 그래서 불 1, 2, 3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은 거니까 리스트도 지금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불 넣었을 때 true 값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이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false가 출력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을 한번 봅시다. 숫자가 지나가고 이제 A에다가 B, N을 저장하고 B에다가 A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일단 해주시고, 자,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폰 김승혁입니다. 저의 전공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입니다.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 정의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문자열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a 플러스 b, b 곱하기 3을 표현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a가 dn, b는 a였으니까 합쳐져서 dna가 출력되고 b 곱하기 3은 a가 3번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AA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형태인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습을 하나 해봅시다. 저희가 K라는 변수에다가 10 실수형 그 정수형 10을 저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K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럼 K에다가 이제 3을 곱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하면 출력이 뭐가 되죠? 10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30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을 잘못 저장해서 이렇게 작은 단어를 넣어서 문자형으로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K에다가 문자형 10을 저장하고 얘에다가 3을 곱하면 30이 아니라 10을 3번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따라서 연산 과정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구나 라고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덱싱 슬라이싱을 한번 해봅시다. 자, A에다가 hello world라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하고 얘를 length, len 함수로 이제 여기 A에다 넣어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len A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A가 13자리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문자 추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HLL이니까 얘는 지금 네 번째 글자가 L인데 지금 5가 출력이 됐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데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H0, E1, L2, L3, 5가 네 번째 문자열 슬라이스 인덱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붙으면 뭐였죠? B에서부터 출력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A 마이너스 하면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B 다음 L이 출력이 되겠죠. 몰라? 죄송합니다. 느낌표도 문자죠. 그래서 느낌표 뒤에 있죠. 그래서 진짜 출력이 됩니다. 자, 0부터 4까지는 뭐였죠? 0부터 4 앞에 있는 문자열까지 출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5가 네 번째였으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5 앞에 있는 H, LL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7까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는 그냥 얘는 맨 처음부터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콜론만 있으면 그냥 전체 출력을 의미하고요. 콜론 두 개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제 거꾸로 출력을 해줘라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데이트 타임을 한번 봅시다. 자, 크리스마스에다가 데이트 타임 데이트 2025년 12월 25일을 저장을 해놓으면 크리스마스 날짜가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날짜에다가 데이트 타임 데이트 2025년 3월 11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빼기 투데이를 적어주시면 이제 289일이나 남았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저희가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는 변수에다 저장한 데이트 타임을 각각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크리스마스 이어 하면 저희가 2025년에 크리스마스 날짜를 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어 하시면 2025 먼스는 12, 데이는 25. 그러면 위크데이는 뭐였죠? 무슨 요일인지 출력을 하는 거였죠.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3이 나오네요. 3은 0, 1, 2, 3 월화, 수, 목이니까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볼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크리스마스 올해는 목요일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제 함수를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 시간을 저희가 찾으려면 데이트 타임을 치시고 now하고 괄호를 적어주시는 이 now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적어주시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2015년 3월 12일 9시까지 저희가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까지 남은 시간을 저희가 알고 싶은데 그러면
리포트에다가 이제 리포트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그 리포트 마감 기한을 저장해 놓고 이제 now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을 저장을 해보면 출력을 해봤을 때 지금 81,501초가 남았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뭐 마이크로 세컨드는 352만 260초가 남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건 계속 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현재 시간을 알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프린트 리포트에 저장된 2025년 3월 12일 9시 0분 0초라는 걸 저장했을 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2025년 3월 12일 9시 00분 요일은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월화수 0일 해서 누가 출력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델타라는 이제 객체가 또 있는데, 자, 얘를 해보시면 베이스 110, 오늘부터 112일 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타임 델타를 적용을 하면 했을 때 2025년 7월 1일이 지금으로부터 112일 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다스라는 거를 이제 저희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전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날짜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판다스라는 모듈을 인풋한다고 해서 판다스는 이제 외부 모듈인데 얘를 저희 폴의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데리고 올 때 이제 PD라는 용어를 쓰겠다라고 해서 인풋 판다스에서 PD라고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클래스 객체나 그런 거를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A에다가 우리 한번 2024년 3월 12일 2024년으로 2024년 3월 12일 10시 20분 30초 이렇게 다 저장을 해봅시다.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y, %n, %d, %h, %m, %s를 작성을 해도 뒤에 포맷이라고 그 함수를 넣어주시면 이 출력 형태대로 이 시간을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y에다가 2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024년 3월 12일 10시 30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출력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앞에다가 프린트하려고 했던 건 다 지금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지만 저희가 이 포매팅을 특별하게 하면 데이트 타임 형태로 2024년 3월 12일 10시 20분 30초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스트 형태를 좀 봅시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떠한 통에다가 여러 데이터 형태들을 넣어놓는 건데 이렇게 리스트 1에다가 1,1이랑 2를 저장해 놓고 리스트 2에다가 AI, 빅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얘 리스트끼리 연산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를 하시면 이렇게 1, 2, AI, 빅데이터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리스트 1을 곱하기 2를 하시면 리스트 2에 있는 원수를 2번 가지게 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끼리 연산이 가능하고요. 자, 리스트 자료형으로 바꾸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걸 보시면 지금 중괄호에다 넣었죠. 얘를 이제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타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지금 중괄호 안에 넣었으니까 집합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집합을 바꾸려면 이렇게 다시 리스트 함수로 바꿔주시면 다시 형태가 대괄호인 리스트로 바뀌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나 셋, 디셔너리 같은 이제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각각 이제 스트럭처 타입끼리 데이터를 변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었죠. 지금 1, 2, 3 DNA 베이직 하고 여기 ABC를 넣었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두 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두 번째는 0, 1, 2니까 출력을 했을 때 베이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칸 0, 1, 2, 3이 했을 때 세 번째 칸에 있는 건 리스트죠. 그럼 리스트 안에 있는 또 원소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원소 안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얘 두 번째니까 0, 1, 2 그러니까 얘는 출력을 하면 C가 나오겠죠. 자, 이걸 리스트 슬라이싱 그냥 똑같이 아까
두 번째 것까지 해달라 하면 두 번째에 있는 거 앞에 것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1, 2, 3하고 DNA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리스트에서 원소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123이라는 숫자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1432라는 숫자로 바꿀 거예요 하면 A 0번째 A 0번째가 아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123이었죠. 이게 걸릴 것이 아닌데 됐네요. 네, A 0을 하면 123이 나오죠. 자, 그럼 A 0을 1432로 바꾸고 싶어야 하면 여기다가 그냥 1432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보면 A를 출력해봤을 때 리스트에 123이 있던 게 1432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플입니다. 추플은 A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그럼 이걸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A 하시면 이렇게 소괄호하고 13 DNA 2025 0311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위에서 리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1432에서 수정을 했었죠. 이제 추플 같은 경우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A0을 23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집합을 이제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었죠. 얘도 똑같이 A라는 이제 그 슈퍼를 이제 리스트로 바꿔주면 리스트 함수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어주시면 이제 A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를 출력을 해보시면 지금 다시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다시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A가 다시 23으로 A 첫 번째 원소가 23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다시 추플로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 다시 A는 추플 쓰시고 A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추플을 보시면 다시 이 리스트의 추플의 원소가 바뀐 추플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플 인덱싱은 슬라이싱도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원소를 적어주시면 1번까지 인덱싱 슬라이싱 1번까지 해서 23 DNA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그냥 키랑 밸류가 있는 그런 스트럭처 타입의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름, 그냥 김승엽, 학교, 국민대학교, 학과, AI 데이터, 융합병원학과, 나이, 입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딕셔너리가 저장이 되고 타입 저희가 DIC라는 변수명에다가 타입을 작성을 해보시면 이게 딕셔너리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딕셔너리하고 이름이라는 걸 출력을 하면 지금 제가 이름에다가 김승혁을 저장해놨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키에다가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김승혁이라는 밸류가 출력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추가를 하려면 이제 딕셔너리하고 대괄호하고 다른 그 학번이라는 걸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제 학번이 21학번이니까 2를 추가를 해주시면 프린트 딕셔너리를 해봤을 때 맨 마지막에 학번하고 21 키랑 밸류를 하나 새로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플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이런 리스트랑 달리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딕셔너리 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하고 1, 2, 3을 해주시면 이렇게 딕셔너리 안에 1, 2라는 이 튜플에 1, 2, 3이라는 밸류 값이 저장됐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싱을 또 여기서 하려면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원소 가지고 싶어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3만 출력도 가능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통해서 슬라이싱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합입니다. 집합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죠. 이렇게 S랑 T에다가 S에다 361, T에다가 234라는 집합을 저장을 해봅시다. 그럼 교집합은 S랑 T의 교집합은 뭐죠? 보시면 3만 겹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럼 합집합 이번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서 원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S라는 리스트가 이제 3, 6, 1이고
P라는 리스트가 2, 3,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럼 얘네 두 개를 한번 저희가 더해봅시다. 그러면 3이 두 번 있겠죠. 이렇게 3이 두 번 출력이 된, 두 번 원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집합 같은 경우에 중복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출력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적어주시면 1, 2, 3, 4, 6, 1, 2, 3, 3, 4, 6이 아니라 1, 2, 3, 4, 6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셋을 하시면 저희가 3, 6, 1이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얘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36으로 저희가 집합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솔팅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A에 만약에 S에 있는 원소를 T에서 빼달라는 T에 있는 원소를 S에서 빼달라는 거죠. 겹치는 게 3밖에 없었으니까 136에서 3이 제거된 16이 표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자는 그냥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A에다가 플러스는 B를 해주면 A에다 B를 더한 값을 다시 A에 저장을 하겠다 했죠? 그럼 A에다 B를 더하면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는데 그거를 A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오는 A 값보다 A는 10이 되더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A 나누기는 몫을 출력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A가 10이고 B가 3이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A 10을 3으로 나눠서 몫이 나오면 3이 되죠. 그러면 그 값을 A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A가 10이었던 게 이 개인 연산자를 진행을 하고 나면 3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를 좀 확인해 봅시다. 파이썬은 파이썬 둘 다 같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해보시면 같은 거니까 추가가 나오고요. A는 1234, B도 1234 하면 A는 B도 추가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틀리게 해봅시다. A는 B가 아니다 했죠. 느낌표는. 그래서 해보시면 홀수가 출력되는 거, 거짓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멤버 논리 연산자를 확인을 해보시면 A는 1, B는 1, 2, 3, 4라는 리스트를 저장해 주시고 A가 B 안에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1, 2, 3, 4 중에 1이 있죠. 그래서 넣었을 때 true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A 낮은 B, 그러니까 A가 B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 나머지는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문자의 포매팅을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t는 문자예요. %t는 숫자, 정수형, %s는 문자형이었죠. 그래서 그레이드 네임에다가 3이랑 김승혁을 저장해놓고 문자의 포매팅을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는 3학년이고 이름은 김승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3.14159를 저희가 파이에다가 변수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 파이는 이제 실수형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F니까 F로 저장을 하는데 이제 0.2라는 거는 소수점 자리를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두 번째 칸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3.14까지 출력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늘 일이 뭐 거의 없겠지만 넣으려면 이렇게 %%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김씨는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 문자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보시면 되고 이제 포맷 함수를 좀 봅시다. 네임에다 김승혁, 볼스에다 2002를 저장을 해놓고 저는 1을 해주면 뒤에 있는 포맷에다가 네임 이게 0번째죠. 포맷 안에 있는 변수 중에. 그래서 0번째는 2고 사이에 있는 0번에 들어가고 볼스는 1에 들어가서 저는 김승혁이고 2002년생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서영 2004년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강성원 2002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나 출생 연도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맷 함수에서 실수형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1 써주시고 콜론을 붙여준 다음에 몇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할 건지 표현을 EF, 3F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는 3.14. 표현을 하시게 되면 4하면 파이는 3.14 16. 이게 16이 여기가 반올림이 돼서 구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F-스트링 이제 포매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네임 김승혁과 보러스 일을 해주시고 그냥 앞에다가 문자열 앞에 F만 붙여주시고 그 사이에다 그 변수명만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냥 유저의 이름에다가 김승혁 I24 직업 대학생 이렇게 적어주시고 바로 딕셔너리에 있는 원소를 불러와 주시면 제 이름 김승혁으로 I24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F-스트링 방법도 똑같이 이렇게 앞에서 포매팅 했던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메소드랑 뭐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요.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니까 A에다가 I에다 나는 치킨을 먹었다. 그래서 회시 치킨이었어가지고 치킨 가져가지고 여기 I에 치킨에다가 변수를 저장을 해주시고 요소 개수를 세보시면 A 카운트 C를 해보시면 기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중 인풋과 같은 첫 번째 요소. 자, 그럼 지금 치킨에 C가 2개 들어있어서 2가 출력이 됐었죠. 그럼 두 번째 문자열 중 인풋과 같은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럼 I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8번째니까 8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스플릿 같은 거는 좀 자주 쓰이니까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막 크게 자주 사용되진 않으나 필요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인풋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수문자를 바꿀 수도 있고 수문자를 다 대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백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덱싱 방법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 좀 봅시다. 이렇게 431 되어 있을 때 이제 리스트에다가 인풋을 하면 추가한다라는 뜻인 append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a.append 5를 넣어주시면 원래 431만 있던 리스트에 5가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역순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있던 43115라는 리스트를 반대로 51234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요소를 요소값으로 요소값 기준으로 정렬해 주는 건데 그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내 인풋 값을 삭제하는 건 remove 메소드인데 remove 2를 적어주시면 이제 1, 2, 3, 4, 5에서 2가 삭제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마지막 요소 반환후 삭제를 하시면 A. 탑을 해주시면 5를 보여주고 5를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134만 만든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카운트는 인풋 요소 내에 1이 몇 개 있는지 요소를 적은 거를 몇 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리스트엔드는 인풋으로 받아서 리스트를 확장을 시켜주는 거를 이제 append 같은 경우는 원소로 넣었다면 리스트엔드는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아예 합쳐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좀 클리어하면 클리어한다고 해서 그냥 다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삭제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빈 것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메소드 같은 경우는 키 밸류 아이템스 말고는 별로 쓰이지 않니 한번 그냥 이런 키랑 밸류를 호출할 키랑 밸류가 뭐가 있는지 보면 EYS라는 메소드랑 values라는 이제 메소드를 출력을 가지고 오면 찾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출력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네, 일단 실습 자료도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좀 잘 따라오셨나요? 좀 빨랐죠? 저희가 오늘 OT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해서 원래 평소대로 하면 이렇게 늦게 끝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멘토분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각자 멘토분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스터디 날짜 조정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 건의사항 있으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